이번 시간에는 창업의 특성, 기능, 요소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창업의 특성, 기능, 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에 앞서 먼저 시작하는 내용으로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창업은 오래 버틸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목표가 수익 창출이지만 그 수익이 올해 한 달만이 아니라 계속 온고잉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때문에 한번 준비한 창업은 오래 버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열려고 하는 시장은 항상 늦게 열릴 수 있다라는 딜레마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준비한 아이템이 최고의 아이템이라 생각해서 시작했어도 또 그것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는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버티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내가 추진하는 사업 아이템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강의와 컨설팅을 해보다 보면 좋은 아이템의 내용이 또 여러 컨설팅을 통해 진행되면서 변화가 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성공적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산업에서도 보면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도 좋게 변하는 내용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는 강한 현금 흐름만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금 관리일 텐데요.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IMF라는 경영 위기 시간을 지나면서 흑자 도산을 경험해 봤습니다. 몇 달만 기다리면 자금이 융통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당장 현금이 없어 도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러한 창업에 대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통한 터닝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의 시점을 보게 되면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도입기에서부터 이제 사업이 성장하겠죠. 성장기를 지나서 계속 안정적 지속 성장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여러 원인에 따라 성숙한 시장에서 쇠퇴함으로써 또 새로운 아이템이 시장에서 지어지는 경우들이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아이템은 창업을 통한 이 점프업을 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를 계속 이어져서 간다면 안정적인 지속 성장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저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라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지속 안정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죽음의 계곡이라는 데스밸리를 이겨내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데스밸리, 우리 사업을 하는데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들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미국에 있는 데스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창업을 시작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과의 Y축을 보게 되면 초기에는 성과들이 반짝 날 때가 많아요. 특히 요식업의 경우에는 우리 백종원 씨 이런 분들이 많이 언급한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개업을 하게 되면 내 지인들 또 친척들이 와서 또 응원도 하고 또 처음 동네 개업을 하면 저 집은 어떤 맛일까 싶어 주변에서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반짝 초기 개업이 통해서 또는 초기 판매를 통해서 그런 고객들이 뜻하지 않게 또는 만족도가 떨어졌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금방 절망의 계곡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보게 되면 저 절망의 계곡이 언제 오느냐 봤더니 성공 기업들 인터뷰를 해본 결과 3년에서 7년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온 기업도 있겠고
늦게 간 기업도 있겠지만 저 절망의 계곡을 점프업한 기업들이 개선된 성과와 또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훌륭한 창업에 성공하신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겨울잠을 지나 개구리가 이제 봄에 올챙이를 통해서 개구리로 발전을 하면 멀리 이게 멀리 뛰기 위해서는 많이 움츠려서 그 허벅짐으로 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저 절망의 계곡이 오게 될지언정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경영 마인드를 미리 준비했을 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럼 창업의 특성을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만이 있다면 또 연륜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창업이 성공적이라고 될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여서 긍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실패를 줄일 수 있겠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충분히 극복은 가능합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예비 창업자들이 있고 또 창업 동아리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실 직접 경험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충분히 인터뷰나 또 강의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간접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시행착오를 연속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젊음과 패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청년 창업가 여러분들은 하면 된다는 긍정의 마인드로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창업의 신규 또 예비 창업 이런 키워드에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함께 가지면 패기, 도전, 열정, 그죠? 그래서 비유를 하건대 우리가 최근 노동 규약에 따른 주당 52시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내 사업을 내가 하게 되면 주당 52시간은 직원의 입장의 얘기일 테고 우리 사업을 하실 여러분들은 주당 100시간이 더 할애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저도 창업을 강의하고 컨설팅 하면서도 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집에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창업에 대한 또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창업의 특성으로는 팀 단위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이라는 것도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복잡 다양한 세상에서 또 빠른 환경 변화에 또 많은 조언과 또 같이 협업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시작은 혼자 할 수 있어도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이어지거나 성장이 있다면 빠른 인력 채용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혼자 힘으로만은 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 인자를 한자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서려고 하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받쳐주는 이렇게 사람 인자가 생긴 형성문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강점은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팀은 성장의 자극제이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동업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 혼자만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또 내 형제, 자매 등도 마찬가지로 한 팀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도움받고 또 내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환경 속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창업의 기능을 하나씩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주어진 환경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창업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택지로서 내가 이걸 할까 말까가 아니라 내게 수명된 것으로 생각해서 또 미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다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겠죠? 기회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그렇게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발전된 부분도 많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비대면 세상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강의 또한 그런 연장이 아닐까요? 즉,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경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피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쟁과 또 여러 갈등 속에서 차라리 흠뻑 빠져서 차라리 즐기자라고 제가 추천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에는 여러 선택사항들이 주어지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죠?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또 여러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창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금이나 또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마인드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하시는 CEO 분들, 또 대표님들이 물어보시면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또 나도 어느 순간 스펀지에 물이 젖듯이 흠뻑 젖어가면서 여러 분야의 일을 통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업의 기능 두 번째, 시장에 팔리는 제품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을 하거나 할 때 창업이 하면 되고 당연시 되는 것이 아닌가,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 남보다 부자가 되려면 시장에서 수요가 짧은 일을 해서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 효율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가격이 떨어지면 냉정하게 나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왜 내 제품이 시장에서 호응이 없을까? 또 수요가 없는 일에 집중하면, 그죠? 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성공한 부자, 창업의 성공자들을 보게 되면 수요가 있는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포상이다라고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라 수요가 있는 데를 찾아서 그것을 쫓아감으로써 시장의 합리화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업의 4가지 요소를 살펴보는데요. 창업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창업자, 대표님들이 있겠죠.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타당성도 스스로 분석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그죠? 또 자금 조달, 인력 배치, 이것을 주도해서 책임을 갖는 여러분들이 먼저 있고, 두 번째 창업의 아이템이 필요하겠죠. 아이템은 창업 기업이, 그죠? 어떤 무엇을 생산하거나 판매를 할 것에 대한 의미로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창업 자금까지도 인적, 또 사업장, 각종 설비, 원자재, 각종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경영 자원들을 조달하고 또 기술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되겠죠.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무형의 많은 자산들을 형성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만약 서비스업이나 하게 된다면 이제 사업장, 점포가 또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점포의 위치는 소자본 창업을 한다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창업자, 창업 아이템, 또 창업 자금, 또 사업장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업의 일반 요소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먼저 인적 요소로서 창업자가 필수인 것이고요.
물적 요소로서의 자본과 함께 우리가 목표 요소라고 하는 이 창업 아이디어까지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지게 된다면 우리가 훌륭한 창업 성공의 일반 요소를 갖추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